특검 관련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대선부 정당화하기 위해 그런 건 아닌가요? 선포문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예상하셨습니까?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결과도 예상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구속이 안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를 좀 뭘로 뽑으세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혐의 중에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근데 그 방조 혐의를 적용했을 때 그 논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 2인자, 이제 국무회의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이제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비상계엄에 있어가지고 절차적인 하자도 치유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특검에서 논리를 잡은 것은 이런 행동도 적극적으로 이제 막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라고 이렇게 본 것인데, 근데 재판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이게 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이제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쉽게 표현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았다가 특검의 시각인 맞습니다. 거고, 법원에서는 못 막을 수도 있다라고 본 게 이렇게 요약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못 막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정도는 방조는 아니다라고도 해석이 될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정범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란 행위를 하는 정범이 있고, 방조라고 하면 그 정범의 행동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도와준다는 게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다른 뭐 이 중요 그런 이제 뭐 직군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가지고 가담을 하게끔 만들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봐서 방조라고 엮을 수 있겠지만, 예.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게 이제 방조의 그런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볼 것이냐, 이런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뭐 나중에도 이제 재판부에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뭐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근데 김 교수님, 저희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에 따라서 언론이나 좀 세간에서는 수사가 이게 탄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지렛대 지표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결국 구속 못 시켰어요. 그러면 특검의 수사는 일단은 뭐 탄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때 그럼 12월 4일 비상기엄 당시에 그럼 국무위원들, 예, 국무회의에 다른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국무위원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국무회의가 보면 그 비상기엄 국무회의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였으면, 비상기엄에 대해서 의결하는 부분이었으면 저는 국무총리나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결을 냈느냐 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들이 방조냐 아니면 동조냐 하는 부분도 가릴 수 있지만, 단지 그냥 그날 국무회의의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달려온 국무위원들이 가니까 의장이었던 대통령이 들어와서 2분 정도의 설명을 하고 나가버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받았던 걸로 할 거기 때문에 사실 국무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뭔지 모르고 갔다가 단순하게 참석을 하고 의견 개진을 하는데, 사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고 수직적인 관계이다 보니 아무래도 국무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들이 뚜렷한 입장 표현을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어쨌든 내란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나 당시 어떤 최상무 경제부총리나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방조 혐의 적용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자리에 지금 있었던 사람이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어떤 임명이 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그럼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에 아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어떤 법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냥 여론에 기대어, 예. 국민의 여론에 기대어 약간 여론 재판식으로 영장을 청구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상기엄 당시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방조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특검에서 조금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또 한 명이죠.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될지, 어제 특검 조사 받았죠. 받고 나오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을까요?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예,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말 맞추기 시도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현금 받으셨나요? 아빠 나도 강남 아파트 사줘.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빠 나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네, 역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만약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권 의원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사실 이게 그 증거가 이제 어떤 게 있는지까지 정확히 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지금 알려진 예. 바대로 따르게 되면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제 통일교의 그런 행사 지원 요청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윤영호 생애본부장이 이제 1억을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있는데 근데 그 진술에 대해서 통일교의 다른 간부들은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윤영호의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선긋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선긋기를 했지만 그렇게 이제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사코 줬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도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면 그럼 본인한테 하등의 이익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고 이렇게 진술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신빙성이 또 있다라고 또 볼 여지도 있어서 그래서 이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사람의 진술과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 뭐 그 현금 뭉치와 관련된 그 사진도 있다라고 하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이 혐의를 뒷받침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고 만약 그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각될 수는 있어가지고 일단은 영장이 청구될지 여부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권성동 의원의 수사는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 많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대략 한 9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 9명의 그 혐의가 그 저는 무게감이 아주 다르다고 봅니다. 좀 다르죠.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혐의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 중하다, 무겁게 본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증거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유력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통일교가 그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 선긋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이 혐의가 그 유죄로 확정이 될 경우 교단에 그 통일교라는 종교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 전 본부장이 개인의 이런 영달을 위해서 뭔가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준비해가지고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뭔가 이런 목걸이 관련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뇌물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이런 부분에서는 건넨 사람은 늘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22년 1월 5일 날 만났을 때 그래서 현금 뭉치 사진도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 수첩에도 적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날 권성동 의원에게 후보를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문자까지 보낸 게 남아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윤 전 본부장은 왜냐하면 돈을 건네면서 이거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흔적들을 남겨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유력한 증거들이 나와 있고 물론 권성동 의원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전당대회를 나가려고 했을 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뭔가 당원 모집도 하고 당원 가입을 시켜서 그 전당대회 개입한 혐의 이런 것들도 더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어느 정도 증거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에서는 가장 중한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마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을 볼 텐데 김건희 여사는 이제 내일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재판에 넘겨진다는 건데 어제 저희가 이제 종묘 차담의 의혹을 전해드렸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의 의혹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2023년에 국회에서 한번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교부가요. 김건희 여사 트위터 관리를 했다. 이거 좀 외교부가 제2부속실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의 영부인도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트위터 상에서 도용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그 실버 마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대변인실을 통해서 챙겨본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운영하거나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트위터 지금은 X라고 하는데 그 실버 마크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정을 인증해주는 마크, 그러니까 정부나 국제 다자기구에게 허용해주는 건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글쎄요, 김 교수님,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그 실버 마크를
닿기를 원했고 이걸 위해서 외교부가 움직였다는 게 지금 의혹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정은 만들어졌는데 또 활동을 안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위터에서 볼 때는 뭐 라벨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블루도 있고 골드도 있고 회색도 있고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있답니다. 예. 그중에 이제 블루하고 골드는 이제 뭐 유료 구독자라든가 아니면 광고주든가 소위 말해서 돈 내는 사람들이 받는 마크고 회색 마크 같은 경우에는 각국 정부의 어떤 고위 관계자들, 예. 뭐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사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부인이긴 하지만 공적인 지위가 아니고 일반 뭐 자연인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런 어떤 실버 마크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 외교부에서 볼 때는 어떤 뭐 명의 도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실버 마크를 계속 달라고 트위터 본사에 요구를 했고 트위터 본사에서 결국 여러 차례 요청이 오니까 결국은 실버 마크를 주긴 줬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김건희 여사가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는 걸 봐서는 그냥 김건희 여사가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허영심이 많았던 것 같아 보니까 결국 예.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그 트위터 계정을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 외국에 보면은 영부인 중에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했던 질 바이든 여사만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그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과거에도 보면은 그 나토 정상회의에 갈 때 본인 주장으로는 지금 반클리프라고 하는 그 명품 목걸이가 너무 좋아서 본인은 모조품을 들고 왔다는 거잖아요. 예. 모조품을 했다는 것처럼 나름대로 허영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검찰 출두할 때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굉장히 공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었구나. 그렇게 된 결국은 외교부에서 직접 나서서 트위터 본사에서 여러 차례 예.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결국 실버 마크를 받아낸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공적인 활동,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다. 특히 어떤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예.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뭐 중앙 범죄하고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퍼스트 레이디 배우자 영부인으로서 무언가 공적인 권위를 갖고 싶어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팔로잉이나 팔로워로 봤을 때 아예 저 활동을 하던 분도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팔로잉 지금 아, 1위잖아요. 숫자를 보면. 그러니까 네. 본인이 저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왜 공식 인증 마크를 안 주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활동도 안 하면서 그냥 저 마크 하나가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못 달아줘. 왜 못 달아줘? 질 바이든 여사도 받았던 사례가 있다며. 근데 예. 사례가 있는데 왜 난 안 해줘?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 뭔가 본인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원래 22년 대선 그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 막상 거침없이 활동을 해도 아무도 제재 못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되니까 이런 트위터 마크 하나도 그냥 갖고 싶었던 겁니다.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왜 안 해주지? 그러니까 바로 외교부에 연락을 해서 아마 외교부에 압박을 가해서 저런 걸 받아낸 다음에 저는 만약에 저걸 받아내고 그런 다음에 뭐 대외적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뭔가 활동을 열심히 저걸로 했다. 그렇다면 또 따르게 평가할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마크만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크만 받기 위해서 왜 영부인이 외교부에 압력을 가해서 저런 걸 받도록 한 것이냐. 예.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고 김건희 씨가 아무래도 전방위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그냥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경민 변호사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적인 시스템을 만약 사용한 게 맞다고 하면은 뭐 직권남용 이런 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외교부의 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트위터에 이렇게 인증 배지를 받아달라라는 일을 외교부에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교부의 그런 이제 그 남용, 그러니까 그 외교부가 하지 않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직권 남용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 고위직 공무원들이 어떤 지시를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당연히 혐의는 직권남용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내일이면은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오늘 5번째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지만 똑같아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치러야 되는 건데 이경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그 혐의 중에 어떤 혐의, 입증이 가장 좀 수월할 거라고 보는 혐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은 관련 사건이 이미 재판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에서도 어쨌든 그때 당시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이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조심스럽지만 재판까지 넘어간다면 아마 혐의가 인정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나머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혐의 입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이제 그 지금 뭐 서희건설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이제 명품이 전달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가관계, 청탁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특검에서 밝혀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형량도 있어서 이제 뇌물죄로 적용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이제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 관련 관계, 그다음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조사를 응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도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아마 혐의가 이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지 이 부분도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